네, 글로벌 마켓 투나잇 첫 번째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TV로 뵙다가 이렇게 오늘 실물로 처음 뵙는데 실물이 더 아,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알찬 정보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저희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좀 철저하게 또 로봇까지 더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000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뭐 지난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뭐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이 특히 EU 관련해서 미국과의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에 대한 좀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좀 일이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고점을 이제 뚫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물론 오늘 저녁에 이제 좀 몇 시간 뒤에 이제 맥코니 2024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향 이슈가 좀 시장을 좀 끌어왔었던 것 같고 물론 오늘 또 로봇도 얘기는 하겠지만은 엔젤 로보틱스의 또 선장에 대한 뭐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와 그 로봇 간의 좀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받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그런 반도체랑 뭐 로봇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K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주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뭐 작년부터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이 시장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왔었고 사실 우리가 4분기 때 처음 이제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되냐 안 되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는 SK 하이닉스 이제 주도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라왔었던 거고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실적의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물론 실적 발표도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HBM의 일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만큼 시장 캐파 자체가 더 커지는 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GTC 2024에서 이제 전순왕 그 대표의 이제 그 친필 사인이 이슈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2분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3월 20일부터 HBM3를 이제 양산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까지 아마 3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이제 콘콜에서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HBM3로 인한 이제 실적이 향후에 좀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기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제 한번 8만 원 선을 뚫었는데 9만 전자, 10만 네.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뭐 20만 원 선까지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제 HBM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사실 오늘 8만 원 넘자마자 저도 개인적인 고객들한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팔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4년 전 가격이었죠. 9만 전자까지 갔었던 그 가격대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오니까 아, 이 정도면은 손절해도 되겠다는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최근에 이제 수급 쪽의 영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한 6일간 거의 3조를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이 가격대 7만 8천에서 8만 원 가격대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수급이 들어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월이겠죠. 잠시만요. 이게 12월 달에 2021년 12월 달이겠죠. 그때 주가가 굉장히 9만 원까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뭐 사실 반도체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갤럭시 S24도 1월 30일 날 이제 신작이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그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대단했었던 측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컨센보다 높은 실적이 나온다를 가정했을 때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4분기까지 저는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오늘 물론 맹콘 2024에서 CXL에 관련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이나 향후에 이런 양산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 전고점인 79,800을 뚫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도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막 9만 전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편입을 했던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물을 타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평단을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 유지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맹콘 이후에 또 한 번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 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9만 원대 아니면 8만 5천 원 위에 있는 가격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홀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실적이 답입니다. 결국은 실적은 내년부터 나오는 거고 올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K하이닉스 IR 다녀왔을 때도 사실 내년이 수요가 폭발적인 거지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HBM 시장 뭐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HBM4까지 시장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마진도 크고 가격도 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때 삼성전자가 내놓을 거는 물론 감산 원복에 대한 부분은 이미 1분기 때부터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웨이퍼를 이송을 시켰으면은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ATM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를 로봇이 웨이퍼를 계속 이송을 하는 거죠. 그만큼 수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건데 이미 주가를 한번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이미 이번 감산 원복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한 4월 달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한 4월 말쯤 되면은 콩콜을 할 겁니다. 과연 콩콜에서 이미 이번 주총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M&A 관련 이슈도 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간산 원복에 탄한 캐펙스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전 4월까지는 말까지는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은 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mem콘 2024가 끝난 이후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미 GTC도 끝났고 맹콘이 끝나면은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강한 매도세는 안 나오겠지만은 이걸 좀 건강한 조정으로서는 한번 나올 수 있을 때 만약에 위에 계신 가격대라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낮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삼성전자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충분히 10만 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mem콘 2024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실현하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장 초반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 들면 들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더니 220%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게요. 네, 뭐 결국에는 사실 최근에 뭐 APR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IPO 종목들이 조금은 초반에는 좋았다가 좀 그 이후에 조금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엔젤 로보틱스도 사실 기대감은 조금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한 1000대 1이 넘는 이제 종목 중에 좀 하나였죠. 결국에는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기기 쪽, 흔히 뭐 재활 로봇이나 이쪽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추후에는 산업용 로봇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적자 기업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내년에 뭐 흑자 전환을 한다고 뭐 IP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했는데
물론 지금 시총이 한 9천원 정도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저는 이제 로봇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기대했던 부분은 정부에 대한 투자, 정부에 대한 뭐 정책 모멘텀이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그 향후에 그런 M&A 좀 기대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M&A 기대감을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걸 떠나서 경우에는 실적을 보여줘야 이게 진짜 성장주로서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 빠따는 저는 이제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판매 채널,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만큼 조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컸었는데 물론 이번은 우리가 FOMC를 보더라도 사실 고용적인 측면이 둔화되었다. 왜 고용이 둔화되었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보다는 사실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협동 로봇의 수요가 크다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봤을 때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커피숍에서 로봇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150에서 160만 원입니다.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협동 로봇의 수요는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좀 매출이 금리 인상 시기가 뭐 6월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에 따라서 미리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일으킨다 했을 때 전 두산 로보틱스 개인적으로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때 매출이 160억이었고 아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나 마이너스 20억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분기 때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이게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쪽 최근에 IR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그분들도 이미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요즘에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은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뉴레메카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좋아진다. 근데 M&A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로봇주는 충분히 보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젤 로보틱스 중장기적으로는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신규 상장주들이 네. 상장 첫날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일 차트를 보면 좀 우하향을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 주가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 많이 쓰이는 곳이 산업용 로봇이고 아까 협동 로봇은 서비스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분기 쪽에 판매 채널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환학 같은 경우에 뭐 협동 로봇도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분기 때부터 이제 일본의 한화기나 야스카와 같은 회사들은 실제 계속 이제 어닝 쇼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쪽에서 수요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이 안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뭐 PM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기미가 있고 3월 달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만약에 1분기 실적 환락이 반등하는 자세가 나오면은 엔젤 로보틱스도 제가 볼 때는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이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양해에서 별로 안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조금씩 이게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이 전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서는 중국이 살아나네.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한대.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는 생각보다 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9천억 시가총액이면은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5조 7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산업용 로봇이 살아나면은 그만큼 캐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조 안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엔젤 로보틱스의 주가 전망은 기대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엔젤 로보틱스를 LG전자가 찜했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픽했습니다. 바로 내일 삼성전자가 쓸 양팔 로봇이 첫 공개가 되는 날인데 이게 무슨 기술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게요. 뭐 이제는 이제 물론 독일 셰플러 그룹과도 이제 MOU를 좀 맺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에 이종 보획 로봇을 만들었던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카이스트 이제 박사 출신들이 대부분 만든 회사.
회사입니다. 참고로 뉴로메카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 이제 포항공대 출신 박사들이 좀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조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AI 양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이걸 제조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도 사실 AI 쪽에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측면이고 내일 일단 코엑스에서 오토메이션 이제 월드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이 공개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그 관련된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외 그 로봇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피크닉인가요?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로봇이 그 AI 로봇을 만드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로봇이 공개된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다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에 따라서 오늘 수급은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흐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3월 22일 날 20만 9,500원, 20만 원 선을 한번 뚫어줬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 장 초반에는 좀 밀리다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고점을 한번 뚫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관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실적이 바뀌면은 그 다음 타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경기 민감이긴 합니다. 금리에 따라서 얘네들은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측면이 있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M&A 관련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조기 콜옵션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충분히 저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봇의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기대감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3월 이제 해봐야 이제 6월까지는 3개월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또 한 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전고점보다는 24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두산 로보틱스에 살 거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살 거냐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저는 괜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덩달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레인보우 쪽으로 쓰고 있다 쏠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두산 로보틱스를 더 볼까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더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뭐 두 종목 어떤 종목을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더불어서 로봇주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또 로봇주들 뭐 주가가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또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오토메이션 월드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이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로봇일까요? 이게 로봇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항상 코엑스에서 거의 보시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로봇이 굉장히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내일 참석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협동 로봇의 시장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이 회사도 내일 그쪽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뭐 테크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포스코 DX 그리고 우리가 그 티라 로보틱스 그리고 티라 유테카 같은 이런 회사들도 내일 박람회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도 우리가 많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박람회를 여러 번 이제 개최를 했었고 결국 하나의 기술들이 진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왜 괜히 요 최근에 M&A 기대감이 나왔는지를 좀 더 좀 부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로보틱스 상장되지 않았지만 현대 로보틱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 회사들이 로봇에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실 M&A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상장 포함하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한 4천 개가 좀 넘는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내일 나올 이 여러 로봇파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30kg를 들 수 있는 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출시 예정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로봇에 대한 이 기사거리나 아니면은 시장의 관심에 따라서 내 로봇주들의 관심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로봇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탑픽주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장 로봇주들은 다 봐도 괜찮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탑픽 두 개는 물론 전 누레메카도 잘 다녀오기는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2가 맞고요. 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큐렉소라는 종목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빈치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2006년도에 10조인 회사가 지금 120조짜리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여러 로봇 회사들이 의료 수술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소는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었고 이제 올해 말에 FDA 이제 그 인공관절 로봇을 신청을 할 거고요. 내년 말쯤 되면은 일본과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형외과 수술용 로봇인데 전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드는 회사고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 파트너사까지 이미 다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해외 시장에서 수술용 로봇에서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큐렉스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3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템버거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템베거 종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솔깃한데 큐렉소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1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주가가 좀 돌아설 때 눈여겨보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도 조금 제시해 주실게요. 3년을 보신다면 하면은 사실 지금 가격 때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이고 왜 주가가 빠졌냐? 작년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이게 로봇의 특성상 이게 매일마다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이게 사실 이 로봇 한 대당 거의 10억 넘는 10억에서 15억입니다. 우리가 협동 로봇 8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제 사이인데 이런 로봇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은 이 복강경 수술인데 우리 국내에도 대형 병원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 로봇 하나가 35억에서 45억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 한 대 파는 게 굉장히 이게 분기마다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측면을 사실 이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게 지금 작년 실적이 잘 났던 게 인도에 있는 이제 메릴 헬스케어가 얘네가 그 임플란트 회사인데 얘네가 거의 다 팔아줬습니다. 근데 얘네가 인도에서 다 팔아줬더니 우리 지사에 있는 동남아나 유럽 우리가 다 팔아줄게 그 인허가 과정이 올해 1분기 때 대부분 지금 승인 허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분기나 3분기 때부터 그 판매 대수가 점차 올라온다라고 숫자가 보이면요. 주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미 작년 8월 때 보셨죠. 그때 2분기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걸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 회사 탐방 한 5번 이상 전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척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관절 로봇도 마찬가지고 보행용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가 예전에 현대중공업 로봇 사업부를 떼어 인수를 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로봇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로봇 관련 종목으로 큐렉소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큐렉소가 한 1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삼천당 제약이 정말 핫합니다. 오늘도 26%대로 상승 마감했거든요. 지금 주목해야 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참 2015년 때 사실 지금 뭐 한미 그룹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이제 선대 회장이었던 임성기 회장님이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사노피가 물론 반환을 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 한 몇 조 금액으로 사노피에 기술 이전을 해왔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셀트리온이 최초로 또 해외에 이제 바이오시미러를 수출을 하면서 2017년도에 굉장히 큰 쾌거를 이뤘죠.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2028년부터 본격적인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학여행이 만약에 FDA 승인이 이번 한 6월이나 8월쯤에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마이스톤이나 로열티를 이제 받는 회사가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 많이 공부도 하셨을 텐데 뭐 2028년도에 뭐 밸류를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뭐 150만 원 간다, 180만 원 간다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지금 알테오젠이 그런 효과입니다. 말씀대로 결국에는 만약에 키트로다 SC가 28년도에 30조를 벌게 되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그 공개는 안 된 거긴 하지만은 로열티를 5% 받는다. 그러면은 매출이 1.5조 찍히는 겁니다. 알테오젠 지금의 연간 매출액이 800억인데 1.5조가 바뀐다.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회사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그럼 결국에는 AGC나 이중 환체 쪽에 대한 향후에 뭐 독점 계약 이슈, 뭐 일본의 다이치 산키오, 그럼 뭐 걔네들도 27년도에 20조를 번대요. 그럼 20조를 번다고 했을 때 로열티를 얼마 받느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게 위상이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청단 제약이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럽 9개국에 대한 독점 계약. 경우에는 향후에 제품 출시 이후에 매출액의 55%를 삼천단 제약이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 밸류를 미리 땡겨오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물론 비만 치료제 경구용 쪽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가격 때 다시 9만 원까지 갈까요? 저는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도 12만 원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삼청단 제약이 나오고 또 제2의 삼청단 제약이나 제2의 알테오젠 저는 계속 추가적으로 좀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제약바이오 상승은 절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방산주도 봤죠. 2년 전에.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출이 나온 것처럼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그 모습들이 똑같이 지금 움직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삼천당 제약이 좀 빠지지 않을까.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7, 8만 원대 하던 게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 12만 원 선까지는 워낙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탑픽주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사실 탑픽은 저는 알테오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 ABL 바이오가 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오케 바이오도 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ABL 바이오를 보느냐? 우리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산오피에 1조 한 3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중 항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뭐 FDA 승인 보류가 됐다 뭐 이슈가 하나 둘씩은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내외 전달하는 이 약물 전달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ABL 바이오의 BBB 플랫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일 항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두껍기 때문에 그 뇌가 이제 뇌 피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중 항체를 해야 그 분자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중 항체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IGF, IR 같은 경우는 ABF밖에 그 특허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런 독점 계약 이슈가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러쉬가 이제 트론카네밥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페린 이 수용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이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이 독성 이슈가 여러 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에비어 바이오를 저는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산오피도 그러면 이게 사실 산오피도 알테오젠에 이게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미 머커사가 독점 계약했던 이거 한번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산오피 쪽이 약 임상인 1상이 지나고 이상 향후에 마무리를 갔을 때 에비어 바이오와 로열티를 받는 독점 계약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의 모습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AACR에서 이제 그랩바디 T 쪽으로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BBB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랩바디 B입니다. 브레인 쪽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면역 항암 쪽적인 그 T 플랫폼의 ABL 111이랑 504가 이번 AACR에서 전인상 단계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이중 항체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청당,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들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 AACR에서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K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오히려 저는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ABA 바이오에게는 조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테오젠이 가장 탑픽주이지만 이외에도 ABL 바이오를 꼭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 알테오젠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3일 동안 지금 알테오젠의 기관과 연기금 사모펀드들이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또 국내 뭐 테르가제 영업이 뭐 시작됐다 이런 썰도 돌고 있던데 네. 차라리 뭐 제2의 알테오젠을 찾을 바에야 알테오젠을 사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엄민용 애널이 왔었죠. 저도 이제 맞아요. 알테오젠을 4년 전에 한번 탐방 다녀왔고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항상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엄민용 애널이 탑일 수밖에 없다. 왜냐? 원래 이런 바이오 계약 같은 경우는요. 산오피나 머크를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은 사람은 사실 엄민용 애널이. 와. 유럽에 있는 학회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게 리포트에 공개가 됐었던 거고 그만큼 우리가 그런 빠른 정보로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관련된 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30만 원을 얘기를 했느냐의 여부가 그만큼 저는 이번 매일경제에서 했던 거 저도 그걸 다 들어봤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 밸류 기대감이 전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토리다 SC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샀다. 예전 2015년 한미약품 때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이오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놓쳐버리면 알테오젠이 포트에 없다. 결국엔 그쪽에 대한 기관의 매니저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추후에 ADC 쪽이나 이쪽에 독점 계약 이슈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